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삼성입니다. 여러분, 어제 삼성전자가 정말로 좋은 실적이 나왔잖아요. 9조 3천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90층에 사람 있어요. 10만 전자 구조대가 곧 출동하는 이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가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란 실적이 깡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주가는 일단 실적에 따라 올라갑니다.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우선이고요. 분기별 영업이익의 예측과 추정치를 보면서 기대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이번 1분기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장의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외인, 기관 이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매도보다 매수가 많아야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는. 그리고 나머지는 변수나 이벤트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신호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분기 양호한 실적도 기대되고요. 주가 상승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2분기에 본격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10만 전자가 머지 않았다. 그래서 9만원대에 물리는 개미들의 기대감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일 대비 보면 삼성전자가 그 400원, 그 0.47% 떨어졌고요. 그래서 85,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13% 떨어진 76,300원에 마쳤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어제 당일에 주가가 떨어져서. 근데요, 여러분, 주가가 사실 떨어지는 이유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00가지, 1000가지 그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0.47%, 0.13%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다 신경 쓰면 삼성전자 투자하기는 많이 힘드니까요. 요거는 또 지나간 일이니까 주가의 하나의 상승과 하락의 폭이라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본전을 찾을 수가 있을지가 이제 최대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 삼성전자가 장중 최고 96,800원을 기록했을 때 개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 7,500원어치 순매수했고요. 그때 평균 매수 단가가 92,000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고 아직도 그 정도 위치가 가려면 아마 지금 주가에서 8%? 9% 이상 올라야 되는 결과죠. 자, 이후에 이제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8만원대 초반대를 맴돌았지만 개인들의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아니면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 계속 매수세는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이후에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한 개인이라면 평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종가를 보면 0.5% 수익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0.5% 수익 보려고 삼성전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곧 9만원대 먼저 10만 전자 구조대가 구하고 96,000원대 구조대가 이제 곧 구하러 갈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분기에는 가전하고 스마트폰 분야가 실적이 좀 빠질 거라는 예상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 분야는 어쨌든 갤럭시 21이 일찍 출하된 거기 때문에 그 실적이 이제 많이 반영됐고요. 실제로 1분기 때 스마트폰 분야가 많은 활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전 분야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집안을 꾸미거나 그리고 가전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 2분기에서는 이것들이 만약에 감소해도 반도체가 그 모든 것을 다 떼오고 그 이상 영업이익을 낸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메모리 업황의 우상향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버용 디램 고정 가격은 평균 1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개월 연속 상승세로 이 기간 약 8%가량 가격이 올랐고요. PC용 디램 고정 가격 역시 올 들어 5%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의 반도체 중에서도 D램,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라는 점에서 실적 개선이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2017년, 2018년 못지않은 슈퍼사이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시 슈퍼사이클이 서버용으로 이끌었다면 이번에는 서버용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기차 등 전방위적으로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슈퍼사이클을 말씀드렸잖아요. 슈퍼사이클은 뭐라고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지고
거기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슈퍼사이클 중에 큰 특징이 뭐냐면 교체 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는 우리들이 이제 PC를 껐다 켤 때처럼 끌 수가 없어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주기가 대부분 2년, 3년이에요. 근데 그 주기가 일단 왔기 때문에 대량으로 교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들도 다 그 교체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 1년에서 2년 사이에 바꾸잖아요. 그 주기도 도래했다.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전기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내연기관에는 메모리가 200개에서 300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기차에는 400개에서 500개, 600개가 들어가요. 결국에는 전방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번 사이클 못지않은 슈퍼 사이클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는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로 과열 경쟁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미세 공정 기술력 측면에서는 양강 구도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대만의 TSMC의 삼성전자는 지금 5나노 이하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위에 10나노, 7나노 이런 부분은 사실 대만이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도 이 부분을 지금 뺏고 있지만 그게 본인들이 부족한 걸 알고 있거든요. 결론은 5나노 이하에서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에 인텔 파운드리가 들어온다 해도 삼성전자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자, 그리고 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수요와 PC, 서버 수요가 공급을 크게 상회한다. 그리고 2분기에는 오스틴 영향의 축소로 파운드리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D램의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다면 그건 곧바로 파운드리 투자로 갈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3년 이내에 유의미한 인수합병을 하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큰 호재예요. 앞으로 호재는 많고 악재는 줄어드는 이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않을 이유는 또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로 신분 상승하는 날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